작은 일에도 마음이 쉽게 부서지고 하루 종일 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당신. 혹시 스스로를 쓸모없이 약한 사람이라고 자책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누군가의 무심한 표정 하나에 가슴이 내려앉고 지나가는 말 한마디를 밤새도록 곱씹으며 스스로를 괴롭히는 그 고통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께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쉽게 흔들리는 건 결코 당신이 못나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의 뇌가 타인의 감정을 섬세하게 읽어내고 사회적 연결을 누구보다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자, 이제 당신의 그 섬세한 감수성을 무기가 아닌 방패로 바꾸고 어떤 비난에도 흔들리지 않는 강철 멘탈로 진화하는 여정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타인의 시선에 둔감한 것이 강철 멘탈이라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심리학과 뇌과학이 증명하는 사실은 다릅니다. 타인의 시선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타고난 성격이 아니라 우리 뇌에 깊이 뿌리내린 생존 본능이자 사회적 연결을 위한 최적화된 시스템입니다. 우리가 체육관에서 운동을 통해 몸을 단단하게 만들듯 마음 또한 구체적인 방법을 통해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 계단을 함께 올라보겠습니다. 첫 번째 습관, 뇌가 왜 타인의 시선에 집착하는지 그 이유를 이해하세요. 강철 멘탈을 가진 사람들과 유리 멘탈을 가진 사람들의 결정적인 차이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자신의 감각을 어디에 집중하느냐 하는 방향성에 있습니다. 작은 말 한마디에 흔들리는 분들은 대개 자신이 어찌할 수 없는 타인의 감정이나 평가에 모든 신경을 집중합니다. 어제 나에게 무리하게 굴었던 상사의 표정 내 SNS에 달린 기분 나쁜 댓글옥은 이미 벌어져 버린 과거의 실수 같은 것들 말이죠. 이런 일들은 우리가 아무리 밤을 새워 고민하고 괴로워해도 절대로 바꿀 수 없는 영역입니다. 고대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두 가지 영역이 있다. 하나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고 다른 하나는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다. 행복과 자유의 시작은 이 두 가지를 명확히 구분하는 데 있다고 말이죠. 강철 멘탈의 첫 번째 습관은 바로 이 구분선을 명확하게 긋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중요한 프로젝트를 발표하는 날. 아침부터 비가 쏟아집니다. 날씨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여기서 유리 멘탈은 날씨 때문에 기분이 망쳤다며 짜증을 내고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하지만 강철 멘탈은 생각합니다. 비가 오는 건 어쩔 수 없지. 대신 나는 발표 자료를 한 번 더 검토하고 우산을 챙기자. 이 차이가 하루의 질을 결정하고 나아가 인생의 단단함을 결정합니다.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고민거리를 종이에 한번 적어보세요. 그리고 그 옆에 이 일을 내가 지금 당장 바꿀 수 있는가라고 자문해 보십시오. 만약 대답이 아니오라면 그 고민은 당신의 영역이 아닙니다. 그것은 날씨와 같은 것이고 지나가는 구름과 같은 것입니다. 구름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듯 통제 불가능한 일들에 대해서는 그저 그러려니 하는 마음의 여유를 가져야 합니다. 대신 당신이 지금 당장 통제할 수 있는 작은 일들에 집중하세요. 지금 당장 마실 따뜻한 차 한 잔, 지금 당장 써내려갈 계획표 한 줄, 지금 당장 조절할 수 있는 나의 호흡. 이처럼 에너지의 초점을 밖에서 안으로 타인에서 나로 옮겨오는 순간 당신을 흔들던 외부의 폭풍은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에만 집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어떤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강철 멘탈의 견고한 주춧돌입니다. 두 번째 습관.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으려는 기대를 과감히 버리세요. 작은 말 한마디에 흔들리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가장 큰 고통 중 하나는 바로 사람에 대한 갈증입니다. 누군가 나를 오해하면, 잠을 이루지 못하거나 해 안 좋은 소문이 들리면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기분을 느끼죠.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 완벽한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사실은 당신의 멘탈을 갉아먹는 가장 날카로운 칼날이 됩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말씀드릴게요. 당신이 아무리 완벽하게 행동하고 천사처럼 착하게 살아도 누군가는 반드시 당신을 싫어합니다. 이것은 당신의 결점이 아니라 인간관계에 피할 수 없는 물리법칙과 같습니다. 심리학에는 아주 유명한 2대 7대1의 법칙이 있습니다.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와 상관없이 주변 사람 10명 중 2명은 반드시 당신을 싫어합니다. 7명은 당신에게 아무런 관심이 없죠. 오직 남은 1명만이 당신을 진심으로 좋아하고 응원합니다. 작은 말 한마디에 흔들리는 사람들은 나를 싫어하는 그 2명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소진합니다. 정작 나를 아껴주는 1명과 나 자신을 돌볼 시간은 뒤로 한 채 말이죠.
이것은 감정적인 낭비를 넘어 당신의 삶을 타인의 손에 맡기는 위험한 행동입니다. 강철 멘탈을 가진 사람들은 이 사실을 본능적으로 혹은 학습을 통해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으려 애쓰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든 사람은 나를 싫어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담담하게 받아들입니다. 누군가 나를 싫어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감정이고 그 사람이 해결해야 할 과제이지 나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렇게 타인의 평가에서 자유로워지는 순간 당신의 마음에는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단단한 성벽이 세워집니다. 관계를 대하는 관점 자체를 바꿔야 합니다. 이제는 관계의 양이 아니라 밀도에 집중하세요.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느라 소중한 에너지를 쓰지 마세요. 그 에너지를 아껴서 당신을 진심으로 지지해주는 사람들에게 투자하고 무엇보다 당신 자신을 사랑하는 데 사용하십시오.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생겼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당신이 자기만의 색깔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모두에게 맞춰주느라 무색무취한 사람이 되기보다 누군가에게는 미움을 받더라도 나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건강하고 지능적인 선택입니다. 타인의 시선이라는 감옥에서 걸어 나오세요. 당신은 타인의 기분을 맞춰주기 위해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남들의 미움을 견뎌내는 힘, 그것이 바로 강철 멘탈로 가는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처음에는 조금 어색하고 무서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번, 두 번 나를 싫어하는 시선을 견뎌내다 보면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나의 본질적인 가치는 조금도 훼손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이죠. 이 깨달음이 당신을 어떤 비난 앞에서도 미소 지을 수 있는 진정한 마음의 부자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세 번째 습관. 실패를 감정이 아닌 데이터로 바라보세요. 살다 보면 누구나 넘어집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무릎을 툭툭 털고 바로 일어나는 반면 어떤 사람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을 눈물 흘리며 자신을 탓하곤 합니다. 그 차이가 어디에서 오는지 아시나요? 바로 실패라는 현상을 받아들이는 해석의 차이입니다. 작은 말 한마디에 흔들리는 분들은 실패를 자신의 인격이나 존재 가치와 직접 연결하는 실수를 범합니다. 이번 프로젝트가 잘 안 된 건 내가 무능하기 때문이야. 역시 나는 뭘 해도 안 되라며 자책의 늪으로 스스로를 밀어넣죠. 하지만 이런 감정적인 반응은 문제를 해결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의 뇌를 마비시키고 다음 도전을 두려워하게 만들 뿐입니다. 강철 멘탈을 가진 사람들은 실패를 대하는 태도부터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들은 실패를 하는 실패한 사람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하나의 실험 결과로 인식합니다. 마치 연구소의 과학자가 실험에 실패했을 때 나는 멍청한 과학자야 라고 울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대신 그들은 담담하게 기록합니다. 이 방법은 효과가 없었으니 다음에는 저 방법을 써봐야겠군. 이것이 바로 실패를 데이터로 바라보는 고수들의 관점입니다. 이들에게 실패는 자존감을 깎아먹는 괴물이 아니라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안내해주는 소중한 이정표일 뿐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자기 객관화라고 부릅니다. 어떤 문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 상황과 나라는 사람을 분리해서 바라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직장 상사에게 업무 지적을 받았다면 그것은 내가 수행한 업무의 특정 부분에 대한 지적이지 당신이라는 사람에 대한 전면적인 부정이 아닙니다. 이 사실을 명확히 구분하는 순간 당신은 불필요한 감정 소모에서 벗어나 즉시 다음 단계로 나아갈 에너지를 얻게 됩니다. 실패를 겪었을 때 잠시 멈춰서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여기서 내가 얻을 수 있는 정보는 무엇인가? 다음에는 무엇을 다르게 해야 하는가? 감정을 걷어내고 이성적인 질문을 던지는 연습을 반복할 때 당신의 멘탈은 어떤 충격에도 쉽게 부서지지 않는 단단함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실패는 당신의 끝이 아니라 더 나은 당신으로 거듭나기 위한 가장 강력하고 확실한 원동력입니다. 상황을 바꾸려 애쓰기보다 상황을 바라보는 당신의 해석을 바꾸는 것, 그것이 강철 멘탈로 가는 가장 지능적인 지름길입니다. 네 번째 습관. 나만의 작은 루틴으로 내면의 통제감을 회복하세요. 세상이 내 뜻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느낌. 누군가에게 내 삶의 주도권을 빼앗긴 것 같은 기분은 우리를 가장 깊은 무력감에 빠뜨립니다. 작은 말 한마디에 흔들리는 분들은 대개 주변 환경이나
타인의 말 한마디에 의해 자신의 하루가 결정된다고 느낄 때가 많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확인한 기분 나쁜 메시지 하나에 온종일 무기력해지거나 상사의 짧은 지적에 계획했던 모든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 시기죠. 이처럼 삶의 중심이 외부에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은 거센 파도에 흔들리는 작은 조각배처럼 위태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강철 멘탈을 만드는 네 번째 비밀은 바로 내면의 통제감을 되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장 강력한 도구가 바로 나만의 작은 루틴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거창한 목표가 아니라 사소하지만 확실한 행동에 있습니다. 심리학적으로 인간은 자신이 무언가를 스스로 조절하고 있다는 감각을 느낄 때 가장 강력한 심리적 안정감을 얻습니다. 외부 세계가 아무리 혼란스럽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더라도 적어도 이것 하나만큼은 내가 결정하고 해냈다는 성취감이 뇌에 안전하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석학들이나 성공한 리더들이 입을 모아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침대를 정리하는 습관입니다. 고작 침대 시트를 팽팽하게 펴는 일이 무슨 대단한 힘이 있겠냐고 생각하시겠지만 이것은 그날의 첫 번째 과업을 완수했다는 작지만 위대한 승리입니다. 이 작은 승리의 경험은 뇌의 도파민을 생성시키고 다음 일을 해낼 수 있는 심리적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침대 정리뿐만이 아닙니다. 하루 10분, 꾸준히 책 읽기 아침 공복에 물 한 잔 마시기 퇴근 후 딱 20분만 산책하기와 같은 아주 사소한 규칙들을 만들어 보세요. 이런 루틴들은 당신의 일상에 견고한 방어벽을 세워주는 것과 같습니다. 밖에서 아무리 비바람이 몰아쳐도 내가 매일 지켜내는 이 작은 약속의 성벽 안은 평온하고 안전합니다. 루틴을 지켜나가는 과정에서 쌓이는 나는 내 삶을 주도할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라는 믿음 즉 자기 효능감이야말로 유리 멘탈을 강철 멘탈로 바꿔주는 가장 확실한 재료가 됩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의 마음이 흔들리는 이유는 당신이 약해서가 아니라 마음을 지탱할 지지대가 잠시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나를 위한 아주 작은 약속 하나를 정하고 그것을 지켜보세요. 그 작은 반복이 쌓여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단단한 내면의 성을 완성할 것입니다. 세상은 통제할 수 없지만 당신의 아침 5분은 온전히 당신의 것입니다. 이 작은 통제감이 당신의 인생을 바꾸는 위대한 시작이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 습관, 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 심리적 경계선을 확실히 그으세요. 강철 멘탈이 된다는 것은 단순히 모든 자극을 무디게 받아들이거나 무조건 참아내는 성인군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를 해치는 부정적인 에너지로부터 나를 보호할 수 있는 명확한 방어벽 즉 심리적 경계선을 긋는 기술이 핵심입니다. 작은 말 한마디에 흔들리는 분들은 타인의 감정 쓰레기통이 되어주느라 정작 자신의 마음이 썩어 들어가는 것을 방치하곤 합니다. 누군가 무례한 말을 던졌을 때 그것을 내면으로 받아들여 상처 입는 대신 그 말의 주인이 누구인지 명확히 선을 그어야 합니다. 그 무례함은 상대의 결핍에서 나온 것이지 결코 당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절이 필요할 때는 단호하게 거절하고 나를 갉아먹는 관계에서는 조용히 발을 빼는 처세술이 필요합니다. 나를 먼저 보호할 줄 아는 사람만이 타인에게도 진정한 배려를 베풀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인생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를 손에 넣으신 겁니다. 우리는 흔히 멘탈 관리가 막연한 정신승리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배운 5가지 습관은 뇌과학과 심리학이 증명한 가장 지능적이고 실전적인 생존 전략입니다.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고 타인의 미움을 견디며 실패를 데이터로 변환하고 루틴으로 통제감을 회복하며 심리적 경계선을 긋는 법까지. 이 내용들을 체화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남들이 10년 넘게 방황하며 겪을 시행착오와 감정 소모를 단 10분 만에 단축하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더 이상 상황에 휘둘리는 조연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직접 경영하는 인생의 주권자로 거듭나셨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지식도 실천하지 않으면 그저 정보에 불과합니다. 당장 오늘부터 강철 멘탈이 되겠다는 거창한 목표는 잠시 접어두셔도 좋습니다. 대신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일 하나부터 시작해보세요. 내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침대 시트를 정리하는 것 혹은 나를 힘들게 하는 고민 하나를 골라 이건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일이다 라고 소리내어 말해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 작은 행동 하나가 당신의 뇌 구조를 바꾸고 무너지지 않는 내면의 성벽을 쌓는
첫 번째 벽돌이 될 것입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섬세하고 단단한 잠재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될 당신의 변화를 제가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더 나은 삶을 위한 통찰을 나누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됩니다. 오늘 배운 5가지 습관 중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습관은 무엇인가요? 혹은 여러분만의 멘탈 관리 비법이 있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이 누군가에게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큰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이 있고 유익한 심리학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어제보다 조금 더 단단해진 여러분의 하루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